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크게 뭐 정비하는 영상이 아니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뭐 며칠 지났죠. 그래서 지금 한번 또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몇 가지 또 알려드릴 겸 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타이어 쪽에서 열이 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차주님도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차가 약간 그 열이 왼쪽 오른쪽 바퀴를 만졌을 때 너무 온도 차이가 현저히 난다 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저희 구독자님으로서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제 영상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겠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본 결과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 나서 한번 이렇게 뭐가 이상이 있지 않냐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퀴를 만졌을 때 온도 차이를 이렇게 현저히 보이는 그런 차들이 좀 있죠. 여러분께서도 뭐 세차를 하거나 뭐 운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 딱 받쳐놨을 때 가끔 이렇게 온도를 재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자, 캘리퍼가 아주 녹이 엄청나게 심한데, 자, 반대편으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가보면 이쪽도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두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가이드핀도 이제 다 고착되고 녹이 슬어 가지고 뻑뻑합니다. 완전히 뻑뻑하고 피스톤도 제가 이거를 지금 안에 압축을 시켰거든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 뻑뻑해요. 뻑뻑하니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간 차들이 있고 뻑뻑한 차들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퀴를 이렇게 돌렸을 때나 이렇게 뻑뻑한 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 중에 좀 이렇게 쭉 굴러가야 되는데 중립을 놓고 나온 상태에서 쭉 스스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좀 굴러감이 더디다거나 힘들게 굴러간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가이드 핀 있죠. 이제 여기를 많이 의심을 하게 돼요. 물론 맞습니다.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제 움직임이 고착이 돼버리면 제동이 걸었을 때 놔야 되는데 안 놓게 되면 이렇게 안 굴러가겠죠. 자, 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브레이크 제동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온도차가 타이어의 온도차가 있을 때 몇 가지 제가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1번. 자, 흔히들 많이 아시죠? 가이드 핀 고착으로 인해서 타이어가 안 굴러간, 이렇게 타이어가 굴러가 줘야 되는데 안 굴러가는, 뻑뻑하니 굴러가도 이제 뻑뻑하니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1번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핀을 캘리퍼 가이드 핀을 의심하게 되죠. 두 번째, 자, 보통 이건 의심 안 해요. 오래되게 되면 이 캘리퍼에, 이게 캘리퍼죠. 캘리퍼 브레이크 제동을 이렇게 걸어주는 브레이크 페달 밟게 되면 이 피스톤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잡아주게 돼요. 꽉 이렇게 미니까 이 사이에 얘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피스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잡아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안 돌아가는 그렇게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 요 컵같이 생겨 있죠. 이 피스톤이 이게 고착이 돼요. 이런 고착이 된 거 안 보셨죠? 이게 고착이 돼 가지고 장비로 해서 암만 이렇게 뻑뻑하니 이렇게 돌려도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캘리퍼가 안 좋은 거예요. 제동을 이렇게 걸어서 안 돌아가게, 힘겹게 안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퍼도 굉장히 중요하다. 안에 실린더요. 또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꾸 뺐다 뒀다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면 이거 부트이죠. 고무 부트. 이 친구도 찢어지면 안에 사이에 수분이나 물기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비 온 날 들어가서 그 수분이 녹이 슬게 만들고 원활한 어떤 피스톤 작용을 억제하고 고착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 부트 찢어진 것도 굉장히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죠. 하나, 두 가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허브 베어링, 이제 돌아가려면, 바퀴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베어링이 필요하겠죠. 베어링이 이제 마모나 어떤 이렇게 샥 돌렸을 때, 이렇게 타이어를 장착을 시키는 상태에서 돌렸을 때, 이제 여기 가볼까요? 여기 돌렸을 때, 아우, 사이드를 치워놨네. 사이드를 돌릴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자, 사이드를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샥 돌렸을 때, 요 부드럽게 돌아줘야 돼요. 부드럽게 이게 돌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허브 베어링이 문제여도 이게 딱 세게 똑같은 힘을 했을 때, 만약에 한 5바퀴 돌았다. 근데 반대편은 한 2바퀴나 돌고 멈춘다. 그럼 허브 베어링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캘리퍼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도 베어링 때문에 이 어떤 저항이 많이 걸리죠.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어 이 휠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또 하나가 짚어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이어의 이제 공기압 있죠.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거나 해도 지면과 타이어 간의 어떤 이렇게 마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기압이 많았을 때는 접지 면적이 작아요. 하지만 공기압이 적었을 때는 더 깔아앉기 때문에 접지 면적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눈길에 우리가 이제 그 바람을 한 30 이하로 빼고 이렇게 오르막길이 걸렸다 그러면 바람을 완전히 현저히 눈에 띄게 빼버리고 운행을 하라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 거기서, 왜냐하면 접지 면적이 커지게 되면 눈길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바람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바람을 넣으면 되니까, 공기압을. 그래서 이게 공기압이 현저히 적어도 접지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걸려서 휠에 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고속으로 달렸을 때겠죠. 살살 가면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다른 기계적인 고장 때문에 ABS 모듈이나 이런 것도 고장이 나도 이렇게 제동력 차이가 있어서 달라서 이렇게 이제 열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녹이 너무 많이 슬고 캘리퍼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교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거 교환할 겁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어요. 자,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았죠. 자, 패드도 엄청 많이 남았죠. 두껍게 거의 새 거죠.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도 아주 양호하고,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캘리퍼만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이것만 교체를 해드리고 했어요. 멀쩡한 걸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갈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좀 날씨가 추운데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체온관리 잘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픈 데 없이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은 NF 트랜스폼 소나타인데요. 굉장히 차를 아끼신 분이에요. 차를 이것저것 다 결소가 되면 교체를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자, 일단은 제가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외치면서, 자, 오늘은 이만 영상을 접을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셔요. 감사합니다.